한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8월 24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복지의 방향이 열리고 미래가 보장됩니다. 네. 이번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친환경 무상급식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부모에 따른 차별 없애주고 부모 부담 줄여줍니다. 아이들 건강 지켜주고 농민 살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학부모들께서 좋아하시고 농업인들께서 좋아하십니다. 헌법적으로 보나 교육적으로 보나 바람직한 겁니다. 가야 할 길이고 이미 시작한 길입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과잉 이념에 덫을 하면서 주민투표를 걸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뒤집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반토막 내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의 관점, 아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공교육의 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민들의 진정성과 자발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공동체의 식탁을 차려주자는데 무슨 진보 보수가 있고 여야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민투표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이들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중상위층과 중하위층으로 정확하게 반분하고 아이들을 부모 의열반으로 가르자는 비정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 문제를 정치 문제로, 이념 문제로 비화시키고 변질시키는 불순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의무교육의 문제입니다. 네. 거기까지. 들과 방향을 달리하는, 가치를 달리하는 분들이 서명을 하면 그건 관제 서명이고 나쁜 투표인가. 과연 그러한 모습이 교육 수장으로서 정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이것이 오세훈 정치인 개인을 위한 투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만큼 노선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하셔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 소득 구분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보고 있으신지, 네. 아니면은 그거야말로 이념화되어 있고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리 곽 교육감께서도 반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글쎄 반론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사실 주민투표라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총하다, 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비상탈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몹시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가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려면 고도의 시민적 자발성, 고도의 시민적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시민적 자발성과 진정성으로 뒷받침될 때만이 주민투표에 그와 같은 소중한 가치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 시작했나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민단체들 모아놓고 주민투표 서명운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청구 서명 중에 공식적으로 37.6%가 무효로 판명이 났습니다. 청구일에 이 서명용지 박스를 오세훈 시장님이 정말 키만큼 쌓아놓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하는 행동인데요. 사실 이것이 중립적인 선거 관리자의 자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심판 호루라기 한 손에 들고 한쪽 팀의 주장으로 뛰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오죽하면 관제 주민투표 소리를 듣겠습니까?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또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이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하시는데 성인의 세계에서 자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들에게는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해서,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자도 없고 빈자도 없습니다. 부모만이 부자와 빈자가 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특히 의무교육 기간에는 보편적 복지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할 수만 있다면 좋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칙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철학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재원 때문에, 재정 때문에 시기상조로 판단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들 상처 평생 갑니다. 형편이 나은 아이들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형편이 안 된 아이들한테 평생 갈 상처와 낙인을, 자존감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돈 좀 더 쓰면 안 됩니까? 네. 좀 큰 정치인답게 공교육에 돈 좀 더 쓰시자고요. 아이들의 존엄을 위해서, 사회 정의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좀 더 쓰시는데 여러 가지를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세훈 시장님 그런 시장님인 줄 알았고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자, 두 분의 뭐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악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 투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여기에 그럼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참여를 안 하면 50%가 안 돼서 이 주민투표가 신임투표가 안 되는데 내가 만약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면 독재자는 30%를 해서 신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뭐냐 그러면 독재자를 신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그러면 이 투표에서 우리가 자신의 의사를 그렇게 그 신임 투표를 막으려면 불참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 투표 같은 경우도 뭐 참여하면 모든 게 지금 뭐 해결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논리는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과거의 독재자의 신임 투표만큼 나쁘지 않지만 상당히 나쁜 투표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좋은 투표냐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투표가 뭐 나중에 교육감님이 많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나쁜 투표예요. 왜냐 그러면 불법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이게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판 중이나 소송 중의 사건은 이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 지금 강행하고 있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교육을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 지금 세 분이 지금 다 법률 전문가란 말이죠. 뭐 물론 저도 뭐 법률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냐 그러면 지금 전국의 학생들도 뭐 많은 부분이 지금 이 토론을 보고 있을 텐데 그 학생들한테 이 불법적인 주민투표를 참여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뭐 소송과 관련됐으면 소송 끝나서 뭐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왜 불법적인 선거를 하면서 이거를 참여해라 하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도 되는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황 의원이 지금 제기할 관계에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럴까요? 사실 얘기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민투표는 위법성은 물론이고 정치적 도덕성에서도 문제투성이거든요.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번 투표의 의미를 덧칠해서 무리하게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추진하다 보니까 위법 부당 종합 전시장 주민투표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앞으로 제가 헌법을 가르치고 지방자치법을 가르칠 일이 만약 생긴다면 주민투표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로 두고두고 가르치게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충분한 반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관제투표적 성격은 말씀드렸고요. 이 서명 과정의 부진정성, 이 부분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 문제만 계속 토론할 수 없으니까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또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죠. 네. 공식 통계로 37.6%가 무효 서명으로 판명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오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실 때 키만큼 쌓아놓고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제 눈에는 허리 높이만큼 쌓아놓은 걸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40%가 무효니까요. 그 다음에 이 문안의 문제입니다. 이 문안을 확정하는데 절차적 정의가 전혀 없었어요. 교육청 정책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붙이면서 교육청 안이 무엇인지 교육청에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의견 조회도 의견 개진 요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방적으로 사실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정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울시 측에서 정했는데요. 같은 거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 무상급식은 어려운 말이니까요. 이것은 전면적 무상급식입니다. 그러니까 100% 모든 아이를 차별 없이 무상급식하자는 게 전면적 무상급식이에요. 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무상급식 전면적 실시로 바꿔놨어요. 전면적 실시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전면적 무상급식은 대상과 범주의 문제예요. 이걸 국어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걸 비튼 겁니다. 이걸 흔한 말로 꼼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진정성 없는 부진정 주민투표 또 시장께서 주도한 관제성 주민투표 또 꼼수성 문안을 정한 꼼수 주민투표 이것만으로도 주민투표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걸 헌법과 민주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라고 저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법학자들과 변호사들 무려 216분이 모여서 이번 주민투표 헌정사의 명백한 오점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들으실까요? 네, 이건 정치적 도덕성 문제만 얘기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또 의도적인 폄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재판을 걸어놓으셨고 또 법원에도 걸어놓으셨습니다. 행정법원에도. 그 초벌 재판 결과가 앞으로 닷새 뒤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속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희들도 할 말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닷새 뒤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아니요. 정치적 도덕성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 안 글쎄요. 할 거고요.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아직 불법성 문제는 제 말씀 시작도 안 듣고 했습니다.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마음이 굉장히 급하시네요. 네. 먼저 아까 37.6%가 무효다 그러셨는데요. 과거에 이른바 진보진영 쪽에서 받았던 서명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0%나 20%나 무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주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지금 관제라고 그러셨는데 조직적으로 관제를 했다면 37.6%까지 무효 안 나오게 하죠. 오히려 이렇게 많은 무효가 나왔다는 게 오히려 관제가 아니라는 반증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주민투표법에 유권자의 5% 이상, 다시 말해서 40몇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유효가 됩니다. 그런데 81만 명 받아서 몇백 명의 공무원이 2주 동안 노력을 해서 정말 그분들 사명감 가지고 골라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있는 거 다 골라내고 또 야당에서 전부 열람할 기간 들여가지고 검증기간 거쳐서 51만 명의 유효 서명을 가려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51만 명의 뜻을 가지고 서명하신 분들을 모욕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다들 그게 옳지 않은데도 서명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민등록번호 노출시키는 걸 극도로 꺼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무효된 거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다 쓰시고 마지막에 X나 0으로 처리해서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서 그런 무효도 많고요.
여러 번 서명하면 좋은 줄 알고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추려져서 51만 개로 줄어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문제 있는 것들이 조짐이 있는 게 발견됐다고 해서 전체를 무혈하고 강변하시는 것은 그건 양심적인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이죠. 지금 자, 현재 지금 이의 신청만 있는 것만 지금 체크한 거 아닙니까? 자, 반론은 다 들으시고요. 일종의 팩트니까. 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예산과 관련된 것, 재판 중인 것,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거다. 주민투표 할 수 없는 거다. 그거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요. 주민투표에서 판단하는 것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혜택을 줄 것이냐. 서민층 자제에만 줄 것이냐. 이 점에 대한 투표가 주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결정의 주대상이 그거고요.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서울시에 강제적으로 부과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가 불법이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다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워낙 두 분이 말씀을 많이 해놓으셔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문안이 교육청 문안이 없다, 뭐 서울시에 유리하게 돼 있다 이러시는데요. 한번 이거 보시죠. 교육청의 계획 변경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까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선거할 때까지. 그리고 취임할 때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입장을 바꾸셨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담긴 내용은 시의회 조례에 담긴 것이 최종적인 교육청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서울시도 그렇고 서명을 주도한 시민단체도 그렇고 서명한 유권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안이 중간에서 바뀌었다고 하는 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내부 결제 서류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시에도 알려주고 시의회도 알려주셨으면 그걸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서명할 때까지 이런 방법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전 그거 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서명이 완성된 다음에 우리 안은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요. 글쎄요, 뭐 지나친 추측이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문구를 한번 보시죠.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의 맨 마지막 부칙에 보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혼자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기회를 드렸는데 의견을 안 내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하지 못하신 거죠. 이 시의회 조례하고 이번 주민투표 서명받은 문구,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 서명받으신 분들이 서명받은 문구인데요. 똑같습니다. 2011년부터 초등학교, 2012년부터 중학교. 주민투표 문안도 똑같습니다. 결국 서명을 하신 분들은 이 문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했던 건데요. 그게 잘못됐다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할 때도 이 일을 하셨어야지 됐었고 그리고 서명이 무려 5,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딱 서명이 끝나고 발의가 되자 그거는 우리 교육청의 안이 아닙니다. 제 교육청 내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것은 고의적인 주민투표 방해 책동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사실은 교육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주민투표 하자고 했던 건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12월 1일 날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직전에 제가 시의회 의장님과 교육감님을 모시고 식사를 모시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 올렸었습니다. 이렇게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협의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것이 성과가 없으니 학부모님들께 편지 한 통씩 씁시다. 교육감님도 쓰고 저도 쓰고. 그리고 제가 무상급식을 완전히 안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으니 한 번 정도 공개 TV 토론 한번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무상급식의 수혜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나 전수조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다음은 1%라도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시행을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응해 주셨다면 주민투표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시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육감님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시내 도처에 쓸데없이 182억을 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 교육감님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혜자분들이 그분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주민투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셨을 겁니다. 훨씬 유리한 걸 제안드렸는데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자, 오 시장님 말씀을 다 못하셨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주고받는 게 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같아서.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네, 그거 좀 나중에 말씀하시면 어떨까? 예. 교육감님 이제 반론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 정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발언기 드릴 때. 네. 우선 이거 하나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2010년 8월 17일자 결제인데요. 제가 작년에 교육감 되고 한 달 만에 결제한 거예요. 이 교육감 계획 수정 지시사항에서 각 연차별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해서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해서 완성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 시점이 제가 언제라고 지시했어요. 작년 8월 17일입니다. 네. 일관되게 이 방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 참 좋은 겁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선 아니에요. 이거 최우선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형편껏 최대한 그러니까 가용 자원의 최대한을 투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거 얼마든지 확인 가능했고요. 작년 협상 시에도 그 내부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떻게 얘기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그런 주민투표 문안을 확정하고 할 때 최소한도 절차적 정의로서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 조회 가능했죠. 그 다음에 저는요. 저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선거였습니다. 무상급식파가 압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구청장의 5분의 4 넘게, 시의원의 4분의 3 넘게 오직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하나 가지고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전 변호사님 말씀과는 달리 정치 발전인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시민의 필요, 시대의 요구를 품에 안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정치화가 아니고 정치의 발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의는 당시에 움직일 수 없게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시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 안전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4가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서울시는 무상급식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학교 안전 아마 90% 정도 찬성이 나왔을 겁니다.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습니다. 82.7%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찬반으로 물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미 명백하게 확인된 민의에 역주행하는 게 도대체 누구냐. 그 당시에도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민의의 요구였다고 보고요. 이것을 주민투표를 걸어서 그것도 무리하게 반대하는 것이 사실은 지방선거의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무상복지 시리즈, 이른바 재정 건정성 문제라든가 복지 퍼퓰리즘 문제는 이거는 주민투표로 정할 게 아닙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오세훈 시장님께서 학교 급식 주민투표를 통해서 마치 십자군 성전을 치른다는 그런 그 집념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서울에서도 이미 한 학기 시행해서 했죠.
자, 여러 사람의 축복 속에서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이 태어나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180일 지났어요. 이제 와서 반토막 내서 죽일지 말지 결정하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실까? 오세훈 시장님이 저를 사실 외눈박이 지식인이라고 비난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근데 나는 외눈박이인 줄 알기 때문에 또 하나의 외눈박이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야 온전해지잖아요. 류시화의 시에 있습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전 사실 오 시장님이 그런 분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네. 자,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자, 저 기회를 공평히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사회자 마음만 급해집니다. 자, 오 시장의 반론을 잠깐 짧게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워낙 해놓으신 말씀이 많으셔서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우리 광노현 교육감님 선거 때 내신 공약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위에 광노현의 약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요. 2011년도에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황색 부분을 보면 무상급식 전면 실시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고 2012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 분명한 자료가 있고요. 아까 보여주신 그 서류는 내부 결제 서류 아닙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부 결제 서류에 그런 게 쓰여 있다면 서명받는 동안에 왜 한 말씀도 안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마 그 서명받는 분들이 중간에 그 서명받는 내용을 바꾸셨을 거고 그렇다면 그 서명 문안이 지금쯤이면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초점을 자꾸 흐리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소득 구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 두 번째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거든요. 그 내용이 투표 문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과 똑같은 안이 없다. 그러니 이 투표는 문안 자체가 불공평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주민투표의 본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압승을 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민의다라고 하는 요지에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 지방선거 때는요. 정권 중간심판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선거표까지 등장을 했었느냐 하면 전쟁이냐 평화냐를까지 투표 직전에 민주당 진영에서 투표 구호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선거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약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불투명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민투표가 굉장히 생경하지만요. 우리보다 앞선 민주주의를 하는 스위스나 미국에서는 주민투표가 일상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왜? 네. 여러 개가 묶여 있을 때, 여러 개가 묶여 있을 때 혼선이 생겨서 어느 게 진짜 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 수준대로 할 것이냐를 놓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의사를. 그런데 그 의사 묻는 걸 지금 방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경우에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것이 오 시장님. 예. 자, 죄송합니다. 사실 그래서요. 교육과학부에서는 국회에 낙인감 방지법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이름은 초중등교육법인데요.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교과위에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상정을 안 해서 더 이상 진척을 안 시킵니다. 아마 낙인감을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도 다 제도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외국처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낙인감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관심 안 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으로 해결하니까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또 하나, 학교 현장에서 낙인감이 문제가 된다면 낙인감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들께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당부가 더 먼저 돼야 됩니다. 취임하시자마자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바로 첫 해부터 시범사업도 없이 바로 전면 실시를 시작한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것도 처음에 참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이거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사업도요. 처음에 시범사업 하고 난 다음에 점차 늘립니다. 근데 첫 해부터 학년수 일부로 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시작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거기에 정치와 이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밥 먹는 것 때문에 낙인감이 생긴다고 하시는데요. 소득 구분을 두는 것 때문에 낙인감이 생긴다고 하시는데요. 아이들을 편가른다고 하시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교육 소외 학생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20개 종류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 많은 거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합니다. 수학여행비, 앨범비, 기숙사비, 인터넷 통신비, 학비, 기숙사비, 방과 후 학교, 돌봄 많이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논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밥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논리라면 이거 다 부잣집 애들에도 똑같이 줘야 됩니다. 이 모순 어떻게 설명하실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홍 의원님 재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재정 솔직히 말해서 이걸 들여다보시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겁니다. 교육청 1년 예산이 6조 4천억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법정전출금으로 2조 4천억이 갑니다. 과거에 없던 지원을 또 1년에 1,000억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억이 넘었습니다. 한 1,100억 정도 합니다. 뭘 지원드리냐면 골고루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합니다. 학교 안전 문제라든가 아시다시피 보안관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또 학습 준비물 같은 거 이렇게 고루고루 혜택 가는 걸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이 꼭히 소득 수준과 무관한 복지 혜택을 아이들에게 주는 게 철학이시라면 교육청 재정으로 하시고 철학을 달리하는 서울시에 그걸 강요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걸 다른 걸 더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여유 재원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1,000억 그거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거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하신 걸 봤는데요. 크지 않은가요? 교육청 예산에서? 6조 4천원 중에서 약 80%의 예산이 교사 인건비와 고정비로 나갑니다. 1년에 사업비에 쓸 수 있는 거 솔직히 말씀하셔서 아마 1조도 안 되실 겁니다. 한 8천억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것도 매년 하고 있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빼고 나면 재량껏 쓰실 수 있는 건 아마 한 3천억이나 4천억도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먹는 거에 1,000억 쓰셨습니다. 지금 원래 입장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6천억 들어갑니다. 네. 먹는 거에 이렇게 많이 쓰시고 나서 지금 학교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짝이 떨어져도 고칠 수가 없고 방과 후 수업 그동안에 하던 것보다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스럽지만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재정 얘기는 좀 따로 얘기할까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밀접이 관련이 돼 있지만 아니 재정을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얘기 다 반론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토론이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지금 초점은 소득 구분 없이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할 것인지 그 얘기는 먼저 하고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네. 전 변호사님이 이 불평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정의가 시작한다. 일견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치 소득 구분을 아이들에게도 두자 하는 말씀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는, 공교육은 아이들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부모의 그림자로 대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적어도 학교에 오면, 적어도 공교육만은 나를 가난뱅이의 아들, 딸로 보지 않는구나. 나를 엄청난 부자의 아들, 딸로
차등 대우하지 않는구나. 적어도 우리 모두를 가능성에서 동등한 부자로 아이론만 보는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저는 교육적으로 혹시 소득 차등이 원칙과 철학에서 공교육 단계에서 그것도 의무교육 기간 중에 좋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또 형편껏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아이들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거라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포함해서 기초적인 문예체 소양교육까지가 공교육의 일환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 같으면 정말 GDP 6%로 공교육 재정 확충하는데 시장직도 걸겠어요. 그렇게 하면 큰 정치인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소득 구분이 이제 없죠. 우리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주자는 것인데 이걸 말이죠. 2012년에 중학교를 전면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우리 이제 한쪽의 안을. 근데 이 순간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서명 받아온 걸 일단 그 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전면 실시라는 착시 효과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좀 무리수를 두신 거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은 직접 민주주의에 주민투표에 친하지 않은 겁니다. 예산은 어느 한 개 항목의 예산액을 주민투표로 정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모든 여러 가지 항목 가운데서 균형 있게 형편껏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전문성, 의회의 대표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직접 민주주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중학교 전면 실시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액을 정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숫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져 있거든요. 무상급식 단가도 정해져 있거든요. 1년간 180일 주는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산 액수를, 예산 규모를 확정짓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제 제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격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말씀처럼 예외 없는, 차별 없는 보편 무상급식이냐, 뭐 전면 무상급식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소득 구분에 따른 소득 하위 50% 무상급식이냐. 사실 이건 무상급식이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소득 하위 50%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언어로서는. 그러나 이렇게만 물었으면 그러면 그 예산사항에 관한 거기 때문에 불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전면적 실시로 비트는 바람에 그리고 이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고소한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자기 수에 자기가 넘어간 꼴인데요. 저는 이거 너무나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필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법원에서 이 점 때문에 명백한 불법으로 판단할 것으로 네. 법학자 출신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님은 무상급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게 수십 수백 가지 복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로서는. 제가 교육감님의 그런 입장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교육감님도 그걸 존중해 주셨으면 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 고집을 꺾지 않고 시의회의 다수를 이용을 해서 저에게 강제하셨습니다. 그 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청 예산에서 충분한 재원이 있어서 무상급식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다른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걸 달라고 했으면 서울시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울시의 복지 철학도 존중해 달라.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시가 우리 공통의 자산인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비법정 지원 액수를 오세훈 시장님이 늘리셨죠. 그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고요. 그런데 교육 지원 예산 중에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은 그 차별 없는 그런 교육 복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번에 그 조례로 저희가 뭐 어떻게 밀어붙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에 반발해서 오 시장님께서 무려 6개월 반을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주민투표를 진행시키셔서 어떤 대화와 타협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작년 12월 26일 날 사자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제 트위터에 보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바로 대법원에 제소하셨거든요. 근데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제소하셨으면 마땅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중으로 분쟁 해소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제소를 했으면 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게 주민투표법의 요구예요. 주민투표법에 보면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걸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 되죠. 더군다나 만약에 문안을 소득 구분 없는 100%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소득 하위 50% 학생에 대한 소득 급식비 지원이냐 이런 식으로 뭐 무상급식이라는 말 써도 좋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더라면 이 또한 이 대법원에 제소한 내용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또 못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얄궂다 싶은 것이 그렇게 그 전면적 무상급식이란 말을 전면적 실시란 말로 의도적으로 비틀더니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에 어긋나서 불법, 재판 중인 사항이라 불법, 이런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발언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무상급식 무슨 말로 포장하더라도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입니다. 과거 그 복지국가 지향했던 영국도 12%까지 후퇴를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50%까지 후퇴했고요. 일본은 불과 2% 미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에 왜 그걸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오세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실정이 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오세훈 시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인공섬 보고 서해백길 만드는 거 보면 화도 납니다. 광화문 광장 보고 시행질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광화문에 배 띄우는데 올해 또 강남역에 자동차들이 잠수하면 되는 거 보고 이거 안전지금 이렇게도 안 하느냐 그래서 화도 났습니다. 그러나 오세훈을 미워하든 아니든 이명박 정권을 아무리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도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고하게 호소합니다. 이 무상급식 이번에 막지 않으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파산합니다. 그래서 이 첫걸음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고하게 호소하는데 24일은 가급적 투표장에 급한 일 없으시면 정말 새벽 일찍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포퓰리즘의 망국적 포퓰리즘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시민혁명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홍 의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2만 달러 국가들에 비해서 95조 원 정도 복지 지출을 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조 원 남짓 그것 때문에 지금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성세대가 참 후세대에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복지 수준 지금 그 2만 달러 국가에서 8조 원도 안 되는데
2조 원 정도 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망국적 복지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지를 안 하면요. 나중에 복지수요 폭발했을 때 나중에 후세대들은 적응 못 합니다. 왜냐 그러면 복지라는 게 수요가 일정하게 올라갈 때 거기에 맞춰서 복지가 늘어가야 돼요. 공급도. 그런데 지금 조금 늘어가 나중에 후세대들은 현 세대가 못한 복지, 현 세대가 감세한 거 그거 다 얹어가야 됩니다. 무거운 돌을 짊어져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가, 우리 기성 세대가 지금 대우각성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예, 복지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좋은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누리는 복지를 아들은 누릴 수 없다면 그 복지는 좋은 복지 아닙니다. 또 아버지가 누린 복지 때문에 아들 대에 딸 대에 빚을 갚아야 된다면 그건 정말 나쁜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되도록이면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런 복지 하자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 먹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인입니다. 따뜻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냉정하게 보이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 우리가 미래의 바람직한 복지가 무엇인지를 유권자의 힘으로 보여주는 날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 꼭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라연 교육감님. 예, 두 분 나라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문예체 기본교육 등 공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투자해 주십시오. 공교육을 통한 사회 정의와 사회 통합에 과감하게 베팅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국가 미래에 투자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게 부작용이 없는 흥국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남는 투자입니다. 이른바 부자급식 반대하시는 분들 참 좋은 마음 가지신 거 압니다. 여유 있는 분들 중에는 자기 자녀를 위한 무상급식보다는 더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그런 분들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부자급식 안 하려면 선별급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이들을 편가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한 아이가 쓴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 밥이 공짜래. 그런데 왜 안 기쁘고 창피할까? 가난하다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는데 이제 아침밥도 안 먹고 급식만 기다리는 내 마음 아니? 이런 시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다들 네. 가슴이 뭉클하실 텐데요. 저는 읽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학교 급식 아이들 밥그릇 계속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복지 퍼퓰리즘 성전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거취 묻는 정치 투표 아닙니다. 아이들 밥상 위에 정치나 이념 올려놓지 마십시다. 아이들 편가르자는 위법 부당 주민투표 저지해서 무상급식 지켜내고 민주주의 지켜내십시다. 네. 자, 감사합니다.